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아마 단잠을 좀 청하셨을 거예요. CPI 확인해보고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좀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웬걸? 하락 빔을 맞은 느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확실히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일단은 다우지수는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다우지수는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보시는 것처럼 강보합, 나스닥은 2%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밑에 그냥 종목들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5.57% 플러스 아닙니다. 마이너스고요. 테슬라도 8.5% 급등 아니고요. 급락입니다. 최근에 이게 계속 빨간불 저기만 파란불이었는데 그게 정반대로 흐름이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나스닥만 보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만 보고 시장이 급락했구나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 다우지수가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디아로턴이라는 기업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주죠. 건설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살아남았다는 건 시장이 완전하게 풀어진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I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CPI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플랫하게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3.1% 예상을 했었는데 3%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3%라는 숫자 뭔가 약간 좀 설레지 않으시나요? 2%대 연준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2%대의 금리 목표가 거의 정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또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한 그 CPI의 그림인데요. 참 이게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쭉 파란색이 나오다가 여기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했던 게 이게 진짜 오랜만이래요. 2020년 상반기 이후에 무려 4년 만에 물가 CPI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그토록 얘기했던 물가의 움직임이,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 파월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점점 더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시장도 그래서 그렇게 환호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CPI의 결과가 그대로 금리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4.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아랫꼬리가 달려있죠. 그 말은 곧 4.1%대까지 오랜만에 정말 내려왔었다는 겁니다. 4.1%를 보는 게 이게 날짜상으로 지난 한 3월 요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 급등을 하면서 4.7%, 8%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조금씩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하락 추세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4.1%라는 금리를 보게 됐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단 104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103대까지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를 쭉 만들면서 103대의 달러를 만들었죠. 결국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약달러, 달러 약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거 차트상으로 좀 보다가 누가 옆에 있으면 진짜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인베스팅닷컴을 딱 열어봤는데 엔비디아 급락, 테슬라 급락, 애플 급락, 급락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엔비디아 5.57%, 구글 2.78%, 테슬라 8.4%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약세를 보였던 게 정말 좀 뼈아픈 그런 흐름이었죠.
특별히 뉴스도 없더라고요. 테슬라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재료가 있기는 한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왜 급락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단순히 이유는 그냥이었습니다. 그냥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림을 크게 볼까요? 이 보시면 여기는 물론 너무 커 보여서 지금 빨간 빛이 많이 보이는 거지만 이쪽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린라이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쪽에 파이낸셜 금융주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뭐 일라이릴리도 개별 재료가 있어서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이오텍, 모더나라든지 약간 중소형 바이오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홈디포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부동산 섹터, 유틸리티 섹터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M7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짚어드렸던 금융주,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여기에 공통점을 꼽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앞서 보셨던 CPI로 인해서 CME 페드워치 들어가 보시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지표 하나가 러셀 2000이었습니다. 러셀 2000 중소형주 지표라고 하죠. 사실 미국의 3대 지수 아니죠. 이제는 뭐 2대 지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동안 다우도 소외를 받았지만 이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한 번에 3.7%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변곡점의 시그널 첫 번째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약달러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화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많을 거예요. 엔화가 이제는 오르겠지 했는데 내가 살 때마다 떨어져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158달러까지 이거 뭐 170 간다 180 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N이죠. 158N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N의 강세 때문은 아닙니다.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든 약달러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러셀 2000과 많이 동조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CPI로 인해서 약간 좀 걱정은 했어요. 혹시 CPI가 3.1이 나와야 되는데 3까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이 된 건가?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CPI로 인해서 어떤 변곡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M7으로의 쏠림이 극대화됐었는데 그게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했었죠. 건강한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그 건강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5% 급락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중소형주 올라오고 강달러 완화되고 고금리 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금리와 달러가 지금처럼 계속 오늘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사이에 빅테크주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빅테크 위주의 쏠림에서 뭐 10일 중에 한 8일이 빅테크 오르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7일, 한 6일 정도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 앞서 보셨던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거 시장이 부러진 건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원래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 좀 일부러 안 봤던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동일가중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동일가중 종목들에게 아까 보시면 엔비디아의 핀비즈맵이 이만큼 돼 있고 뭐 다른 거는 요만큼 돼 있고 그거를 다 동일한 가중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올해 연내의 섹터별 ETF의 상승률입니다. 기술주, 에너지, 유틸리티, 파이낸셜, 금융 말고는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으면 다행이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 떨어진 섹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이게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S&P 500이 18% 오르는 동안 S&P 500 500개 중에 100개만, 102개만 실제로 18% 혹은 그 이상 올랐지 다른 400개는 그 이하 평균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쏠림은 언젠가는 해소됐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중에 8일이 빅테크 쏠림이었다가 7일, 6일 정도로 바뀌는지 아니면 그게 3, 4일로 바뀌는지 그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는 것도 투자의 어떤 흥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나이브하게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실적주 꼽아봤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펩시코, 그리고 코나그라 브랜즈, 델타항공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코나그라 브랜즈는 약간 좀 뭐 익숙하진 않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품 기업이고요. 펩시코는 뭐 다들 아시는 그 펩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델타항공 항공주가 있는데 펩시코와 델타항공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EPS는 맞췄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맞췄는데 매출이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펩시코에서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해서 약간 본인들이 올해 가이던스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그라 브랜드도 마찬가지였고요. 2분기 실적 시즌 스타트가 다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도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현실로 직시를 하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금리 떨어지는 것도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시하고 우리가 투자 심리에, 투자 패턴에 좀 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M7, 다른 종목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로보택시 언베일링,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게 원래 8월 8일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달 딜레이 됐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내용이고요. 뭐 명확하게 테슬라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블룸버그에서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겠죠. 뭐 이것도 사실 특별한 이유는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이유는 모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이버 트럭 만들고 인도하는 데까지 정말 뭐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온다 했다가 저때 나온다 했다가 로보택시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아 들어간 거고요. 반대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좀 미뤄진다니까 오히려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오늘 좀 안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면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이 전고체 기업인데 그 기업이 폭스바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봤던 2차 전지 말고 뭔가 새로운 재료를 계속 찾아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전고체 모멘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만들면 다를까요? 여기서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화이자가 원래 만들다가 이게 약간 그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 미뤘었습니다. 근데 그 미뤘던 것을 다시 재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비만약의 특징이 뭐냐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화이자는 먹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1일 2회였던 걸 1일 1회로 줄여서 다시 개발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하락하고 화이자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경쟁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거고 긍정적이지만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과열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플랫폼 쪽이었잖아요. 이 치료제를 얼마나 잘 이동을 시켜주고 안에서 얼마나 잘 흡수되게 만들어지는지 도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면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었는데 먹는 치료제 나오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조은주 캐스터가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CPI가 시장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오면서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CPI가 오를 거란 기대감을 뒤엎고 깜짝 하락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전월 대비 하락한 것,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0.1% 상승이 아닌 0.1% 하락으로 물가 지수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강달러는 진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104.2까지 밀렸고요. 유로화, 파운드와 엔화는 달러 약세에 대비해서 수직 급등세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1원 내린 1,372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11%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국채금리 급락하고 있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웃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는 더 많은 경제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18% 상승하면서 83달러 초반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펙과 EIA는 모두 이 세계 석유 수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항공여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이 낙관론 강화하면서 금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1.7% 상승하고 은도 함께 2.23% 상승했습니다. 구리 한번 보시면요. 구리 생산량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색 금속에 대한 세계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